안녕하세요.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보는 창, 김창현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여러 가지로 사건들이 한꺼번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는 성큼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요즘 저는 전쟁이 벌어졌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두고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가는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여부가 관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란 세력들의 총궐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 김창현 창은 5월 개편을 통해 보다 알차고 재미있게 여러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방송인데요. 화요일은 정치 분야, 목요일은 국제 분야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줄 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은혜 K평화연구위원인데요. 뉴스 브리핑을 담당하고 대선 기간에는 후보 검증을 아주 맵고 짜게 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화요일은 대선 특집 인물 탈곡기, 그리고 목요일에는 세계를 보는 창 W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처음 진행할 대선 특집 인물 탈곡기 이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인물 탈곡기. 사실 제목만 들어도 다들 짐작은 하실 것 같은데요. 대선 주자 혹은 대선 기간 동안 이슈가 됐던 인물들을 나달 털듯이 아주 탈탈 탈탈 털어서 턴다 그 사람의 알맹이를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선에서 사실 누구를 찍게 만든다라기보다는 야, 저 사람은 정말 찍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게끔 방송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다소 편파적일 수 있다는 점 시청자분들께 미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예. 오늘 첫 순서 가장 먼저 누구를 탈탈 털려고 하십니까? 네, 평생 국민의힘의 당비죠. 당비 예. 1,000원 한 장 낸 바 없다는 한덕수 후보는 아니고요. 예. 그 후보와 단일화를 강요받고 있는 예. 우리 김문수 후보입니다. 아, 예. 그러면은 현재 두 사람은 뭐 단일화 때문에 아주 국민의힘이 시끄럽다는데 현재 상황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네, 아무튼 김문수 후보가 지금 당내 주류인 지도부를 상대로 어려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후보는 당내 지도부가 빚독촉하듯이 단일화를 요구해서 배신감이 크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도부의 월권과 이 비협조 때문에 오히려 단일화가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지금 잡아놨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자신의 당무 우선권을 박탈하고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는 쿠데타다, 이렇게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소위 말하는 당내 주류의 입장은 뭡니까 그러면 지금?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 한마디로 정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당무 우선권을 논하기 전에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너는 한덕수와 단일화용이지 여기서 좀 그만해라. 우리 말 듣고 단일화 나서라라는 말입니다. 다른 의원들도 김 후보에 대해서 김문수한테 사기당했다. 김문수가 변했다.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좀 당혹감과 배신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 분위기예요. 근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자기 당 후보를 두고 딴 데서 좀 후보를 갖다 데려와서 단일화하겠다라는 그쵸. 말은 후보 바꾸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사실 김문수 후보가 일찌감치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기는 하죠. 그런데 지켜보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는 너무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 내란 수괴를 배출한 내란 정당이잖아요. 네. 그러면 후보 자체를 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오늘 몇 시간 전이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네. 윤석열이 김문수를 앞세워서 한덕수와 단일화시키려고 이렇게 꾸몄다. 김문수를 이용했다. 이런 식의 글을 올렸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용을 당했든 본인이 그것을 역이용했든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놈이 그놈인 거고 애초에 나와선 안 될 사람들끼리 아기다툼하는 꼴 너무 어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들 하실 것 같습니다. 한간에는 이재명 후보는 내란 잔당 세력 그리고 사법 쿠데타 세력과 싸우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조롱 섞인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럼 한덕수 후보는 누구랑 싸우나요? 글쎄요. 한덕수 후보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일까요? 어쨌든 입만 벌리고 자기 입에 숟가락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이렇게 김문수를
응원할 줄은 몰랐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할 네네. 정도로 막 그러는데 시간만 끌면 김문수 후보한테 유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예, 그게 대체적인 시각이긴 하죠.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 11일인데 그때까지만 버티면 사실상 한덕수 후보가 그 많은 대선 자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진 사퇴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라서 어쨌든 당무 우선권이 김문수 후보에게 있거든요. 예. 그러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당내에 꽂을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더 해석하자면 비대위 자체를 해체할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에 한덕수 후보와 1대1로 단일화 논의하겠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 입장과는 별개로 오늘 당원 대상 단일화 찬반 투표가 진행된다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향방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군요. 네. 근데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탈탈 털겠다고 하는 김문수 후보 한번 좀 털어 보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분이 너무 오랫동안 꾸준하게 욕을 먹어오신 좀 털려오신 분이어가지고 예. 한두 군데 털거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3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김문수라는 인물 한번 시원하게 털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순대입니다. 순대. 네, 김문순대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그 혹시 119 전화했던 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워낙 유명했던 사건이어서 예.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실 거고 또 이번 대선 기간에도 또 꾸준히 좀 회자가 예. 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첫 번째 예.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혹시 영상이 준비되었을까요?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남양주 소방서입니다. 그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여보세요? 예, 무슨 일 때문에요? 우리 남양주 소방서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름이 누구요? 무슨 때문에 전화 오신 건데요? 다시 봐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요. 네. 전화를 왜 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저 당시가 2011년 김문수 후보가 도지사를 할 때였는데요. 예. 남양주의 한 요양병원에 지인 문병을 갔다고 합니다. 네, 웬일인진 몰라도 노인 암 환자 이송 체계가 궁금해서 그걸 물어보려고 119에 전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관등 성명을 이제 요구를 한 건데요. 영상 보셨듯이 용건은 말하지 않고 여보쇼 나 김문수인데 뭐 계속 이 말만 반복을 했잖아요. 네. 당연히 받는 입장에 소방관은 이거 장난 전화다 이렇게 예. 판단하고 전화를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인데군요. 그쵸. 나 김문수인데 근데 왜 꼭 그걸 119에 물어봐야 됩니까? 네, 그게 문제인 거죠. 119는 1분 1초 만에 국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말 그대로 긴급 전화잖아요. 그렇죠.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조카도 네. 아는 문제인데 함부로 전화하면 안 되는 데죠. 그렇죠. 여기는. 예. 만일 도지사로서 정말로 그 이송 체계가 궁금했다면 뭐 사무용 전화, 행정용 전화가 따로 있을 것이고요. 또 보좌관 등을 통해서 적절한 체계를 통해 파악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나 도지사인데 네 이름부터 대라. 계속해서 그렇게 질책하던 모습이 갑질 그리고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요. 그 자체로 밈이 돼서 지금도 김문순대라는 별명이 10년 이상 또 조롱거리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조롱의 대상이 됐군요. 당신들 결국 전화 받았던 그 소방관이 징계를 받았다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징계로 전보 조치에 취해졌다가 전보조 있군요. 예. 여론이 너무 악화되니까 예. 곧바로 다시 원상 복귀가 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당시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관 5천 명에게 이 김문수의 통화 내역이 녹음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해서 친절 교육이라는 걸 진행을 했대요. 친절 교육이요. 네, 예. 그래서 소방관 분들은 입장에서는 도지사 목소리 기억했다가 잘 받아라. 그쵸, 잘 받고 관등 성명 잘 돼야 되겠다 이렇게 좀 느껴졌다라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참 점입가경이네요. 네. 어쨌든 지금까지도 회자될 만큼 큰 사건이었고 예. 그 탓이었는지 그 후에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까지 줄줄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러면 좀 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요. 네, 근데 요즘에 보셔도 예. 좀 별로 그러진 크게 변한 것 같지가 않아요. 애석하지만 바뀌진 않은 것 같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당시에도 좀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여했던
교인들을 자가격리 위반으로 이제 경찰분들이 연행을 하러 간 현장에 김문수 후보가 같이 동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또 딱 신분증부터 꺼내고 경찰분들 얼굴 앞에 막 흔들면서 나 김문수다. 사람을 뭘로 보냐? 내가 국회의원 3번 했어. 내가 김문수인데 왜 가자고 그러냐? 하면서 막 호통친 영상을 예. 심지어 자기 페이스북에 자랑스럽게 그 영상을 올렸어요? 올려서 또 엄청나게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 폭삭 소가수다 보셨어요? 봤죠. 복삭 속았수다. 재밌게 네, 봤습니다. 장안의 박보검. 화제잖아요. 예, 예. 네, 거기에 왜 학시 아저씨, 학시 아저씨 나오죠. 예. 네네, 그 학시 아저씨 말이 요즘 유행인데 예. 너 뭐 돼? 학시 학시 이러잖아요. 사실 국회의원 3번 한 게 뭐 그렇게 너 뭐 되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게 호통치고 반말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걸 보면 정말 국회의원보다 그런 국회의원을 둔 국민이 더 부끄럽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야, 그 학시 아저씨라고 하니까 확 또 와닿네요. 네. 그냥. 네, 다음 키워드는 또 뭡니까? 네, 김문수 탈곡기 두 번째 키워드는 변절 혹은 전향입니다. 지금도 김문수 후보 소개하는 문장에는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이렇게 꼭 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심상정 전 국회의원은 동지로 지내던 시절의 김문수는 전설이었다. 운동권의 황태자이자 하늘 같은 선배였다. 이렇게 회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김창현 원장님도 한때 노동운동 몸담지 예. 않으셨나요? 네, 했었지요. 혹시 그럼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그 시절 뭐 들었던 거나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김문수 당시 이제 우리 김문수 선배라고 많이 불렀는데 당시 노동운동계에서 김문수 그러면 레전드였죠. 상당히 뭐 이론적으로나 또는 그 투쟁에 있어서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죠 당시에. 실제로 존경받는 인물이었나 보네요. 그렇죠. 많은 후배들한테는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던 선배이기도 했습니다. 네, 뭐 심지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면서도 동지였던 그 당시 심상정 의원이 어디 있는지 불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뭐 당시에다 선호련이라고 하는 단체를 같이 했었으니까 김문수 씨하고 심상정 씨가. 네, 그런 일화도 회자가 되더라고요. 네. 서슬퍼런 박정희, 전두환 시기에 노동운동을 했었던 인물로서 사실 판검사 출신 국회의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인데 오히려 지금 국힘의 지도부가 너무 김문수 후보를 얕게 좀 얕잡아 본 거 아니냐. 오히려 이 사람이 그 시절을 회고하면 끝까지 버틸 사람이다. 꽃꽃 문수다. 이렇게 네. 또 평가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뭐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홍준표 씨가 페북에도 나오지만 쏘갔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쏘갔다라는 건데 김문수 씨는 그 경선 과정에서 계속 자기는 단일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표를 얻었는데 이제 막상 되고 나니까 왜 됐으면 이제 나를 밀어줘야지 왜 자꾸 엉뚱하게 얘기하냐 뭐 이런 모습들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김문수가 갖고 있는 힘이겠죠. 그렇죠. 음. 사실 그걸 두고 좌파식 탈취했다 뭐 이렇게 또 비난을 하긴 하던데 아무튼 이런 혁혁했던 노동운동가 김문수가 1990년대 후반에는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정계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친기업 또 반노동적 입장을 보이더니 이제는 극우 세력의 대표 주자로 거듭났습니다. 물론 정치 환경이 변화하다 보면 운동권에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왕왕 계시고 또 나이가 들다 보면 이념적으로 보다 온건해지는 게 좀 보통의 일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김문수 후보만큼 극에서 극으로 이동을 한 케이스는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양극단으로 어찌 보면 당시에 아주 굉장히 왼쪽에 있다가 그냥 가장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무슨 계기가 있을까요? 뭐 먼저 그 사람의 변절에 대해서는 1990년대 사회주의의 몰락 그리고 합법 정당 운동을 표방하면서 민중당을 창당했었다가 예. 그게 좀 성과가 좋지 않았었잖아요. 그 실패 이 두 가지 정도가 변절의 계기가 됐다고 세간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의 행보 그러니까 한나라당에 입당을 한다든지 친기업적인 발언들 등은 뭐 소위 말하는 정치적 기회주의 정도로 평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여지는 극우화 행보는 기회주의라고 하기에는 좀 과한 측면이 있고요. 오히려 생존, 정치적 생존을 위한 이념적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에 김문수 후보가 대선 경선 주자였을 때 지지율이 계속 답보 상태였거든요. 예. 이를 두고 한겨레 성한용 선임 기자나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 등은 그 당시 기사를 살펴보면 김문수 후보가 전향 딱지를 다 떼지 못해서 지지율이 답보 상태이다. 아직 빨간색이 덜 빠졌다. 그렇죠. 빨간물이 덜 빠졌다. 전향 이미지를 씻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예. 했었더라고요. 예. 오랜 시간 동안 잠룡으로 때때로 부상은 해도 최종 후보까지 가기는 어려운 일종의 서자의 서러운 신분으로 오래 살아왔으니 그 이유가 좀 급격한 그죠. 그 신분으로 살아온 이유는 이 전향이라는 굴레가 작용한 게 아니냐 보여집니다. 그렇겠군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게 전향자의 비애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향한 사람들은 좀 더 과격해야 되고 또 언제든지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세게 발언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전향 딱지를 떼기 위한 선택으로 극우 세력을 선택하고 또 스스로도 극우화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진보 진영에서는 변절자라고 욕먹고 또 보수 진영에서는 전향자라고 욕먹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해 왔잖아요. 그게 전향자의 비애죠. 그렇죠, 그게. 그렇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김문순대의 흑역사 예. 끝에 선거에 패배했다 말씀 잠시 드렸었는데요. 그 선거가 되게 중요한 기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새누리당의 심장인 대구 수성구 선거였거든요. 대구의 핵심 부에서. 그렇죠. 여기서 무려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김부겸 의원에게 더블 스코어로 대패를 했습니다. 이때 김부겸 의원이 62% 넘게 받았거든요. 그렇죠. 한 25% 가까이 졌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죠. 예. 더 졌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안방을 내준 것만으로도 정치 인생에는 치명상이었는데 이 이후에는 각자 도생을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뭐든 해야 됐을 거다. 예. 그 선택이 극우 세력과 손잡은 것 거기에 명운을 건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정광훈 보여집니다. 목사님 같은 사람들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손을 잡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선거에서도 극우 세력은 다 김문수 편이다 김문수를 이렇게 지지하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대선 후보로 선출됐으니까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네요. 네, 뭐 그렇다고는 볼 수 있겠죠. 또 심지어 그렇게까지 올라온 자리인데 예. 순순히 한덕수에게 내주고 싶겠냐. 그렇지요. 또 이렇게 가늠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 과거 노동운동 역사는 일종의 스펙이자 스펙이다. 자랑거리, 뭐 액세서리 정도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런 사람을 경사노위 위원장 또 노동부 장관까지 올렸던 이 윤석열 정부 이거 자체가 그 정부가 저지른 또 하나의 사회적 만행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뭐 실제로 가장 반노동적인 사람이 노동부 장관이 되었던 당시에도 임명 당시에도 비판이 많았죠. 네. 가장 먼저 뭐 자살 특공대 이야기 이런 일례들이 많은데 제 코너가 20분인데 지금 20분이 다 돼서 뭐 신경 쓰지 말고 하십시오. 괜찮습니까? 네. 부승찬 의원님 보고 싶은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요 반노동 키워드까지만 예.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반노동운동가 이렇게 뽑아봤거든요. 예. 2009년 경기도지사 시절 쌍용 자동차 노조를 향해서 자살특공대라고 비하했던 그 망언을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부적절한 표현을 넘어서 노동자의 절박한 현실에 대한 모욕이자 반인권적인 인식을 드러냈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2009년에 쌍용 자동차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당시에 정규직만 2,600명 넘게 해고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계획이 있었으니까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결정이었다 이런 비판이 많았고요. 이에 반발한 노조가 77일간 평택공장 점거 파업했었고 그 과정에서 국가폭력에 의한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피해가 쭉 이어졌죠. 네. 쌍용 자동차. 무려 30명에 달하는 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분들께서 스트레스성 질환 그리고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뭐 돌아가신 분들 중에는 희망퇴직자나 무급휴직자처럼 해고당하신 분들 외에도 실제 살아남은 분들도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동료의 죽음이나 생활고 또 사회적 이런 폭력을 지켜보면서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노동운동을 했다는 사람이 그래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 동료들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다른 단어도 아니고 자살특공대다 뭐 이런 표현 자체는 아주 큰 문제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노동조합을 일종의 테러 조직화, 예. 과격한 집단,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집단으로 프레이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노동운동 전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확대하고 사회적인 연대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정말 이 극단적인 반노동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례가 또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민주노총은 종북노조, 심지어 노동절은 좌파 선동의 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이 몸담았던 노동운동에 대한 아주 그 심각한 프레이밍을 걸고 있는 거네요. 원래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인데 그렇게 말입니다. 이거를 비정상적이고 위협적이고 이념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노동조합 전반에 대한 비하와 혐오를 조장하는 태도였습니다. 심지어 노동절은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심지어 미국에서도 쇠는 명절 아닙니까? 따지자면. 그러니까요. 메이데이. 예. 그렇죠. 국제적인 약속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리더가 한국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 아니겠냐. 그리고 실제로 세계은행이나 IMF 등은 노동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나라에 투자나 지원을 할 때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걸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반노동 인식이 단순히 국내 정치적 수사로만 볼 수는 없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한때의 노동운동가다라는 수식이 이제 더 이상 이분한테는 붙여다니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도 사실 꽃꽃 문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약간 애정어린 그리고 동정이 담긴 시각으로 김문수 씨를 바라보는 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대비되면서요.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내란을 옹호하고 계엄을 옹호했던 내란 동조 공범이라는 거 그리고 극우적인 발언과 이런 망언들로 사회의 후퇴를 선동했던 인물이라는 거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네. 이현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 듣고 바로 부승찬 의원님과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